오늘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60여 년 만에 네덜란드 수교 이후의 국빈 방문, 반도체 동맹 등 여러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열흘 앞둔 지난 1일에 네덜란드 측이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대사를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열흘 앞두고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나라 주재 대사를 불러 의전 문제로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으면 네덜란드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사를 초치해 불만을 표했겠습니까?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이 충성 경쟁이라도 벌인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포장만 영업사원이고 실상은 나라님 행차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왕의 외교를 멈추십시오.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순방 열흘 정도 앞서서 네덜란드가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불러서 방문지 엘리베이터 크기가 어떻게 되냐, 혹은 이 반도체 시설 클린룸 방문할 때 제한 이상을 요구했다. 그래서 초치 항의 성격으로 불렀다는 얘기인데, 이게 외교 문제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죠. 일단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우리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항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외교부에서 어떤 걸 요구했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관련된 채널에 대해서 문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교부에서는 소통의 일환이었고 초치라든지 이런 항의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더욱 나서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그리고 대사관에서 서로 산발적으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렇게 외교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빈 방문 전에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가 불만을 표시했다. 초치라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빈 방문 전에 상대국의 대사를 초치하는 게. 이현정 의원님, 네. 외교부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네덜란드 측이 우리 대사 초치하는 이게 아직 사건 사실관계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추정을 해보면 지금 이게 과연 우리가 그냥 잘못해서 그런가라는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독점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지금 중국, 대만, 우리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제품이 없으면 반도체를 노광 장비를 체크하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ASML이라는 이 회사에 클린룸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주 심장부라 그래요. 한 번도 외국의 정상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중요 시설을 우리 기업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네덜란드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도로 해서 자기 기밀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나 기업가에 좀 들어가서 정말 이 네덜란드가 정말 자랑하는 아주 핵심 기밀 시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좀 인원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 시설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좀 와달라라고 했던 것이고, 그걸 좀 우리는 늘리고 줄이고 이런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걸 우리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국익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볼 길을 원하고, 네덜란드는 자기들 보호 입장에서
최소한만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아직 뭐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두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측의 어떤 무리한 요구다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만 그 중앙일보 저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해명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초치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요구사항을 얘기했고 이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저렇게 해명한 걸 보니 자 국빈 방문 전에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부른 건 일단 사실이 맞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게 왕의 외교 멈춰야 된다. 리스크 1호다. 여러 가지 오늘 저 보도를 인용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이 대통령의 순방 해외에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 야권에서 많이 했거든요. 조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 횟수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같은 기간, 동기간에는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보단 한 6밤 정도 해외에서 더 머물렀다. 순방 횟수를 비교해 보면 야당이 공격하는 그 수치로 봤을 때 뭐 이게 팩트는 아닌 것으로도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한 50%, 60% 더 많았을 뿐이지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더욱더 이제 글로벌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교통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외국 나가는 게 쉬워진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엑스포였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갔다가 가셨으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저부터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엑스포 결과가 사실은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그 순방을 갖다 다닌 것인가? 계속 이렇게 외국을 다닌 것인가? 이런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객관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임 정부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엑스포 유치 실패, 특히 도마에 올랐던 게 바로 이 정보력이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이제 오늘 얘기 나왔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 순방 전후로 네덜란드 순방 때 사실 우리 정치권도 꽤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 가담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 특보 공천 적격 뒤집힌 일, 경기도지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단순 업무 실수라더니라고 비판하셨고요. 비대위원장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아니죠.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무엇이 그리 중헌디라고 하셨고요. 김기현 대표 말씀하신 것 같죠. 내려놓은 자와 못 내려놓은 자 마음의 무게는 누가 더 가볼까. 장지현, 김기현 두 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비판하신 얘기까지 저희가 댓글 5개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